네,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접전을 벌이던 조지아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역전에 성공함에 따라 이 미 대선은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굳어가는 모습입니다. 잠시 전 바이든 후보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자신이 이길 것이며 대통령이 된다면 모든 국민을 보살피는 임무에 충실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아직 개표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조작까지 주장하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당선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원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자 바이든 후보가 잠시 전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 동부가 우리보다 14시간 느리니까 금요일 밤 11시에 이 연설을 한 건데 이 내용부터 볼까요? 네, 바이든 후보는 잠시 전 자택에 있는 델라웨어 윌밍턴에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당초 승리 선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해졌지만 아직 투표 결과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승리 선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최종 승리는 아니지만 펜실베니아에서 크게 이기고 있다라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코로나19를 최우선으로 다루고 경제 회복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또 지금의 미국이 큰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이들 모두를 보듬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연설을 마치면서 내일 또 보겠다는 말을 통해서 내일 당선이 확정되면 다시 승리 선언을 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선거 결과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 바이든 후보가 부당하게 승리를 선언해서는 안 된다며 견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개표 상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바이든 후보가 조지아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역전을 해서 사실상 승리를 굳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개표가 막판으로 가면서 꾸준히 격차를 줄여온 바이든 후보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먼저 역전이 이루어졌는데 99%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4,400여 표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인단 20명이 걸려있는 펜실베니아주도 98% 개표 결과 바이든 후보가 2만 7천여 표 차로 앞서고 있고 개표가 진행되면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승리자가 확정되지 않은 5개 경합주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에서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고 네바다와 애리조나 등 4개 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표가 마무리되면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270명을 훨씬 뛰어넘어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됩니다. 네, 말씀대로라면 사실상 이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당선인으로 확정되기까지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고 있는 경합주 대부분에서 재검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2만여 표 차로 0.3%포인트 차로 이긴 위스콘신주에 대해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또 바이든 후보가 4천여 표, 0.1%포인트도 안 되는 차이로 앞서고 있는 조지아주의 경우 공화당인 주 정부가 표차가 너무 적은 만큼 재검표를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는 표차가 0.5%포인트 이하일 경우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와 네바다, 애리조나주의 경우도 격차가 1, 2%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재검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검표는 개표가 마무리된 후 일주일 또는 열흘의 기간을 갖고 진행되기 때문에 경합주들의 최종 개표 결과는 이달 말에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재검표를 통해서 경합주에서 당선자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조작을 주장하면서 연방 대법원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미 대선은 선거인단 투표를 통한 간접 선거입니다. 다음 달 14일 각 주별로 선출된 선거인단이 각 주의 수도에 모여 투표를 하고 여기서 과반인 270명 이상을 획득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문제는 다음 달 14일까지 경합주, 지금 5곳의 경합주에서 선거인단을 선출을 매듭짓지 못해서 선거인단 투표에서 270명을 확보한 후보가 없을 경우인데 이 경우 내년 1월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러나 미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선거 조작을 뒷받칠 만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연방 대법원을 통한 변수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미국 공화당 내부의 기류도 변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조작 주장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화당 롬니 상원의원은 선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부정하는 무모한 주장이라고 비난했고, 공화당 패트릭 투미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매코넬 의원은 개표 중단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모든 투표는 개표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조작 주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